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시너지라는 거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인데, 어, 사실 굉장히 좋은 단어죠. 이 단어인데, 이거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보게 될 때, 경계해야 될 점이 뭔지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나, 우리나, 모든 사람들이나 굉장히 시너지라는 말을 좋아하죠. 시너지라는 말 자체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렇죠. 1과 1이 만났는데 2가 아니라 3, 4의 영향을 발휘한다. 이런 것부터 시너지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거는 스포츠 경기나 이런 데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긴 해요. 누구랑 어떤 선수랑 B라는 선수를 붙였더니 같이 뛰었더니 갑자기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더라. 시너지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기업의 관점에서 시너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관점에서 시너지라는 말이 언제 많이 사용되냐면요. 여러 팀이 협업을 할 때, 혹은 가장 결정적으로는 M&A가 이루어질 때, 이 시너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선 쉬운 경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 내에서 팀과 팀 간의 시너지가 난다? 이런 경우 굉장히 보기 어려워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회사는 굉장히 타이트한 관리 체계, 평가 기준에 의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굉장히 좁은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이 경쟁을 하는 그런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죠. 회사는 학교나 클럽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을 통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세팅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팀과 팀 간에는 협업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팀과 팀 간이 만났을 때 진정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경우 찾아볼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과를 나눠서 갖지 않아요. 보통은 A팀 전략팀과 B팀 관리팀이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둘은 보통 서로를 공격하기에 바쁘죠. A팀이 B팀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고 B팀의 A팀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고 이런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조직 간에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리더 간에도 은근한 경쟁 관계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 때문이고요. 사실 그래서 하나의 2명의 3명의 리더가 있는 조직 성공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안에서 팀과 팀 간의 시너지는 굉장히 찾아보기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구차하게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경험하면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시너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너지는 또 언제 볼 수 있냐면 기업과 기업 간의 M&A 케이스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보통 기업을 인수할 때, 인수당할 때 그런 경우들을 본다고 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 장부 가치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보통은 웃돈, 프리미엄을 얹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100억짜리 회사가 있을 때 100억으로 장부 가치가 100억일 때 100억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은 120억, 150억, 200억, 500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차이만큼이 보통은 프리미엄 이라고 설명이 됩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차액 금액이 전체가 프리미엄은 아니고 보통은 이 기업의 지금 장부 가치가 얼마더라도 이 기업이 미래에 발생시킬 현금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다 모은 가치와 우리 실제로 딜이 이루어지는 가격 그 차이가 프리미엄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더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프리미엄을 산정하려면 사실 논리를 서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파는 쪽에서는
너희랑 우리랑 합쳐지면 이런 시너지가 날 거야 라고 할 수 있다라든지, 사는 쪽에서는 스스로 납득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경영층을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이 저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이런 시너지가 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가치의, 가격의 정당성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굉장히 시너지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시너지라는 게 발생이 될 수 있을까요?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혹은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찾아본 바에 따르면, M&A를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한 기업을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다, 혹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실패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추정을 할 뿐인데, 어떤 학술적인 보고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건 기업 문화인 것 같아요. 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가진 기업 문화의 차이, 그리고 KPI가 제대로 정립 안 되어 있는 차이, 그 차이가 가장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영층들도 A와 B의 비즈니스를 온전히 다 이해하고 시너지 관점에서 이 경영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있고요. 이 두 국가는 개별적으로 C라는 아주 큰 국가랑 전쟁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굉장히 조그만 애들 둘이서 C라는 큰 나라와 싸우니까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A, 그러니까 해상전에 강한 A와 육상전에 강한 B가 힘을 합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등한 힘을 갖추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A는 돌고래고 B는 고릴라인, 그런 정도의 느낌의 차이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 정도의 문화 차이를 가지고 있고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업이 합쳐서 시너지를 낸다는 건 굉장히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너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누군가가 시너지라는 단어를 가져올 때는 굉장히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너지라는 말은 굉장히 여러 복잡한 상황을 그냥 퉁쳐서 뭉개버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지고 지표가 어떻게 변환되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두 개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 거야 라는 예쁜 말로 퉁쳐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너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회사 간에서 시너지가 발생하는 경우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아니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룹 안에서 동료들 사이에서 시너지라는 게 발생하는 걸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지만 주위에서 봐야 될 단어, 시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